7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600명대 후반을 나타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거센 데다 감염 경로 불명 환자 비율도 늘어나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소식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신규 확진자 수가 늘긴 했는데 700명대 아래로 일단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감염 경로 불명 사례도 워낙에 높아서 지금까지 상황을 먼저 진단을 해볼 텐데 현재 코로나 상황은 또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인 확진자 수가 약간 감소하는 것 같지만 우리 지역별로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지난주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한 지역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예. 또 요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확진자 수가 전체는 줄은 것 같지만 지역별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감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전체적인 규모보다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해당 지역에 피해가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가지고 좀 면밀히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638명입니다. 확진자 기준으로 2.5단계 범위에 진입한 지는 사실 꽤 됐죠. 그런데 방역 당국에서는 일단 거리 두기 단계 격상에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금 최근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교수님께서는 내일 발표될 거리 두기 단계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예상하십니까? 네, 그 최근 3주간 어떤 방역 관리 성과를 한번 좀 평가를 해볼 것 같고요. 물론 이제 3주라는 기간이 좀 충분히 길진 않기 때문에 효과가 다음 주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핀셋 방역 조치 그리고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하고 있는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2주만 좀 비교하게 되면은 우리가 감염체 생산 지수로 봤을 때는 2주 전에 1.1이었다가 지난주에 1.02로 조금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서 어느 정도 좀 미미하지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효과가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서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어떤 서민 어떤 생계업을 문 닫게 하는 조치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좀 총동원해서 예를 들면 검사를 더 많이 한다든지 공공 부분이라든지 민간 부분의 어떤 출퇴근 시간 조절하고 밀집도를 줄인다든지 또 의심 증상자를 빨리 찾아내고 현장에서 방역 이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행정 조치를 좀 강화하게 적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은 좀 더 취하는 그런 조치들은 좀 추가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예. 아무튼 이제 내일 발표되는 거리두기 단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조정안을 이제 내일 발표하는데요. 새롭게 또 만나볼 거리두기 단계 일단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에 지금 속도가 붙고 있는데 이제 뭐 이건 어디까지는 약 300억인데 280만 8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일단 정부는 4월까지는 300만 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매번 받으셨던 질문이겠습니다만 이 정도 속도라면 11월 전에도 혹시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정부에서 이제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제 물량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2회 접종까지 맞으실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백신 종류별로 도입 시기와 물량 이것이 가장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0월 전에 우리가 이제 2차 접종하는 백신 중에서 3주 내지 4주 간격으로 맞는 백신은 우리가 10월까지만 맞으면 사실은 11월에 2차 접종 맞고 2주가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생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맞을 수가 있겠는데 너무 후반부에 쏠려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접종이 되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그 동안에 좀 우리가 위중증 환자라든가 사망자 피해가 늘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한꺼번에 많은 접종이 일어나게 되면 현장에서 좀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확보한 백신이지만 가능하면 좀 도입 시기를 물량을 좀 당겨서 또 여러 접종 센터에서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워낙 이제 백신 종류별로 접종할 수 있는 기관의 특성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각 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는 인원수에도 좀 제한이 있어서 예. 일단은 그 각 백신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접종이 가능할 것인가. 아무래도 지금 선호도가 높은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저온 냉동고가 있는 예방접종 센터에서 접종이 가능한데 해당 예방접종 센터에서 접종할 수 있는 일일 인원이 제한이 좀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냉동을 해서 2주간 보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떻게 확대해서 접종할 수 있는지 그런 전략이라든지 또 이제 곧 사용이 예상되는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도 냉장 유통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우리가 동시에 많은 접종을 할 수 있는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또 이제 행여라도 이제 노바백스가 이제 뭐 알려진 또 드문 또 이상 반응에 의해서 접종의 어떤 전략에 또 변화가 생긴다든지 이런 변수들이 있어서 예. 일단은 물량은 충분하지만 우리가 좀 안정적이고 충분히 차분하게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상 반응들을 또 접종자 수가 많아지면은 많이 생기실 텐데 이상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진료를 받고 불안감을 없애실 수 있는지 좀 체계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접종을 맞고 나서 지금도 좀 이렇게 이상 반응이 좀 심하거나 오래 가시는 경우에는 어디에 문의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응급실에 가야 될지 그것도 좀 걱정하셔서 또 응급실에 또 직접 전화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응급실은 굉장히 좀 혼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료 상담을 해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도 있고 전화로 상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응급실에 다 몰리시게 되면은 응급실이 이제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거 좀 미리 좀 시스템적으로 좀 대비를 해서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상담받고 또 진료를 좀 차분하게 받으실 수 있는 응급실이 아닌 그런 진료 기관을 확보하는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뭐 백신 접종에는 속도가 붙는 모습이기 때문에 접종자 누적은 이제 300만 명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가속도가 붙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충분히 전망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고위험 어르신들을 우선 접종하면서 위중증이나 사망률을 좀 우리가 적은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낮출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아직도 조금 고위험 어르신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접종을 아직 못 맞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좀 백신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주저함이 있으시다면 그 불안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맞으실 수가 있으니까 특히 어르신들은 좀 적극적으로 더 맞으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정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일단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밀접 접촉을 하고 난 뒤에 항체 형성 여부를 다시 한번 보고 이걸 2주를 격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접촉을 하시면은 아마 안 걸리실 텐데 이제 예. 접종 항체가 있으시더라도 바이러스를 약하게 앓고 지나가실 수가 있으니까 본인은 심하게 앓거나 위중증으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전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방 접종이 없으셨을 때는 접촉을 했다 그러면은 잠복기 동안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예. 예방 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PCR 검사를 해서 이제 항원이 없는지 처음에 확인하시고 능동 감시를 하시면서 본인의 증상이 중간에 나타나는지 모니터링 하시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실 때 다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다중 이용 시설 이용을 좀 최대한 자제하시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한 무증상 전파 가능성을 최대한 주의하시면서 그 대신에 이제 제한된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2주가 지나서 이제 해제 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이제 음성인지 2번 검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변이 바이러스 위험이 높지 않은 지역에 해외 여행을 다녀오셨을 때 2주간 자가 격리가 면제되는 어떤 그런 지침을 이제 곧 발표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미리 접종을 한 국가들에서 예방 접종 완료자에 대한 행동 지침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기반에서 나온 어떤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참조해서 우리도 이제 도입할 수가 있겠고요. 아직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진 않으셨고 좀 주저함이 많이 있으시지만 네. 또 이제 해외 여행을 또 조금 많이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이렇게 어떤 차별이나 특혜라기보다는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자가 격리를 면제하고 능동 감시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백신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좀 훌륭한 좀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4차 대확산이 만약에 뭐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미 뭐 진행 중이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막아내느냐는 어떤 가장 큰 줄기 중에 하나는 백신 접종률을 어떻게 많이 높이느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변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이제 어떤 백신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뭐 백신 노쇼라고 하는 뭐 예약을 하고 나서 이제 접종하러 오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백신을 폐기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는 백신을 현장에서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접종을 가능하게 하겠다. 이게 지금 당국의 입장인 건가요? 네, 이미 그렇게 해오고 있었고요. 그렇군요. 네, 브리핑 때도 이제 많은 기자단의 질문이 만약에 이제 예비 명단을 우리가 만들 때 그 기준이 뭐냐고 계속 질문해서 조금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좀 우리가 이제 남은 백신을 다른 사람에게 접종할 때 좀 상당히 주저함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무슨 네네네. 뭐 이장님이 맞았다, 병원장님이 맞았다 뭐 이런 구설수가 생기면서 좀 위축된 부분이 있었는데 예. 남은 백신에 대해서는 예비 명단을 대상으로 예. 접종할 수도 있고 또 누구라도 그 명단에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위탁 의료기관에서 이제 남은 백신이 있다 그랬을 때 예. 이제 그 다니시던 접종 대상은 아니지만 뭐 만성 질환이 있고 그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아시는 주치의가 그 환자에게 남은 백신을 권하거나 또 그 환자분하고 같이 동거하시는 가족분들에게 남은 백신을 접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자녀 백신에 대해서 너무 좀 긍정적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은 어느 분이라도 누구라도 그 해당 의료기관에 예비 명단을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것은 지금 전화로 돼 있어서 예. 이거 나중에 이제 좀 접종이 더 많아지게 되면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예비 명단 리스트를 받는 의료기관도 전화를 받아야 되고 예. 또 신청하시는 분도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야 되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우선 보건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잔여량과 또 이제 신청자를 전산으로 배치해서 우리가 좀 중앙에서 통제해서 우리가 마스크 구입하듯이 언제 이제 백신 잔여량을 올리게 되면 신청자가 매칭이 돼서 가서 맞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뭐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이렇게 신청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다니시는 단골 환자분들에게 놔드린다든지 이렇게 예. 해서 좀 현장에서 유연성 있게 많은 분들이 백신이 폐기되지 않게 많은 분들이 접종하시는 방안들이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접종 후 관리가 얼마나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이상 반응이 접수된 게 9건인데 그중에 4건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네요. 일단 3건이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1건이 화이자였는데 이 4건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들이었습니까? 네, 보상이 결정된 4건은 이제 백신 접종 후에 27분에서 27시간 사이에 생긴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고 이제 명확한 인과관계 시간적으로 가까우면서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이상 반응, 발열, 오한, 두통 이런 증상으로 이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셨을 때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신청하신 진료비를 심사해서 30만 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 바로 심사를 해서 이제 결정이 된 건이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진료비를 이렇게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서류 심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심사가 안 됐고 이제 이렇게 경미하고 소액인 경우에는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심의가 돼서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 접종할 때 불안감을 훨씬 좀 낮출 수 있고 또 접종 동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을 접종을 주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감인데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적절히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진료를 이제 받으실 때 현장에서 이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좀 효율적이고 좀 차분하게 진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상 반응 사후 관리에 대한 좀 체계 점검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인도 상황이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인도와 관련된 그 여러 영상들 내지는 보도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다 이런
진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도는 이중 변이가 아니라 뭐 삼중 변이까지 나왔다고 하니까요. 이런 어떤 상황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인도의 상황은? 네, 아마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을 보면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의한 것도 있지만 예. 그것보다 아마 좀 사회문화적인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점, 특히 이제 힌두교 종교 축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 밀집돼서 어떤 종교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파가 좀 빠르게 일어난 점,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좀 낮은 점, 지금 한 11% 정도가 접종을 했는데 워낙 인구 수가 13억 되는 많은 인구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백신도 필요하고 또 2천만 회 접종을 지원받아도 이게 좀 많이 크게 많은 분들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 충분한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다. 예. 그것이 가장 좀 큰 인도의 문제 이번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가장 또 걱정되는 것은 우리 교민들에 대한 네. 안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는 작년에 한 해 경험을 통해서 이제 대유행 지역에 계신 교민들을 안전하게 이송해서 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뭐 우한이라든지 뭐 이탈리아, 이라크 교민분들을 잘 모셔와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도 사례에서도 충분히 좀 원하시는 분들은 좀 안전하게 재외 국민에 대한 지원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이제 백신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그러니까 30세 미만에서 유보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또 이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추가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시는 교민들에게 접종하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이제 백신사와의 계약 사항에 문제가 없고 냉장 상태로 이제 현지 대사관에 뭐 외교 행랑으로 이송이 가능하다면은 대사관에서 이제 거기서 남으셔야 되는 필수 인력을 위해서 현장에서 예방 접종을 좀 하는 방안도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인도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이제 험지 해외 국가로 나가시는 외교관이나 가족들께도 지금도 이제 심사에서 국익을 위해서 출장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선 접종을 해드리고 예. 있기 때문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미리 한국에서 맞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들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